클로드 코드로 한창 작업하다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도가 차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다 토큰 때문이에요. 토큰은 AI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인데 여러분이 클로드한테 보내는 게 입력 토큰, 클로드가 만들어내는 게 출력 토큰이에요. 엔스로피 공식 가격표를 보면 이 두 토큰의 비용 차이가 꽤 커요. 소맥 기준으로 입력이 100만 토큰당 3달러, 출력이 15달러, 출력이 5배나 비싸죠? 오퍼스는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 소넷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비싸고요. 여기서 두 가지가 바로 보이죠. 출력이 비싸다, 그리고 오퍼스가 비싸다. 오늘은 출력 토큰과 입력 토큰 두 축을 중심으로 토큰 절약법을 정리해 볼 거예요. 먼저 비용 절감이 큰 출력 토큰부터 볼게요. 출력은 클로드가 만들어내는 영역이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세 가지 레버가 있어요. 모델 선택, 확장 사고, 플랜 모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지금 어떤 모델 쓰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슬래시 모델 치면 바로 나와요. 프로플랜 유저분들 중에 오퍼스가 메인으로 잡혀있는 분들, 공식 문서에서 아예 대부분의 코딩 작업은 소넷으로 충분하고 오퍼스는 복잡한 설계나 다단계 추론에 쓰라고 공식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소넷으로 변경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근데 오퍼스 성능을 아예 포기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오퍼스 플랜이에요. 슬래시 모델 오퍼스 플랜, 한 줄이면 설정 끝이에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작업을 계획과 실행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는 오퍼스가 머리를 쓰고 실제로 코드 짜는 단계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소넷으로 전환돼요. 설계 단계만 오퍼스의 추론력을 살리고 코드 짜는 단계는 소넷으로 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드바이저 기능인데 이건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기능이에요. 공식 블로그 설명을 보면 소넷이나 하이쿠가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순간마다 오퍼스한테 짧게 조언을 구하는 구조예요. 오퍼스는 직접 코드를 쓰거나 도구를 부르지 않고 판단, 계획, 정지 신호만 돌려줘요. 설정은 두 단계예요. 모델에서 메인 모델을 소넷이나 하이쿠로 잡고 슬래시 어드바이저에서 그보다 상위 모델을 어드바이저로 잡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소넷이면 오퍼스, 하이쿠면 소넷이나 오퍼스. 엔스로픽이 공식 벤치마크도 공개했는데요. 소넷 단독 대비 소넷 플러스 오퍼스 조합의 성능은 올라가고 비용은 오히려 내려갔어요. 참고로 이건 에이전트가 도구를 반복 호출하면서 길게 루프 도는 코딩 작업에서 실시된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 어드바이저 기능은 앞에서 본 오퍼스 플랜이랑 비슷한 듯 다른데요. 오퍼스 플랜은 처음에 오퍼스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쭉 소넷이 실행해요. 전환이 계획에서 실행 때 딱 한 번 일어나요. 반면에 어드바이저는 소넷이나 하이쿠가 처음부터 끝까지 메인으로 뛰면서 중간에 어려운 판단이 나올 때마다 오퍼스한테 잠깐 물어보고 다시 돌아와요. 둘 다 결국 같은 원칙이에요. 오퍼스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본인 작업 스타일에 뭐가 맞는지 직접 써보시면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확장 사고예요. 이건 좀 덜 알려진 건데 꽤 중요해요. 클로드 최신 모델은 확장 사고라는 게 기본으로 켜져 있어요. 답변 내놓기 전에 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도 출력 토큰으로 과금돼요. 간단한 파일 수정인데도 생각하는 데만 수만 토큰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해결은 슬래시 에포트 한 줄이에요. 기본값은 미디엄이고 간단한 작업엔 에포트로, 복잡한 설계엔 하이 또는 맥스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플랜 모드예요. Shift 탭으로 쉽게 설정 변경이 가능하고요. 플랜 모드는 클로드가 바로 작업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먼저 보여줘요. 특히 코드 작업에서 효과가 큰데 잘못된 방향으로 코드를 쭉 써버리면 그 자체가 다 출력 토큰이거든요. 다시 시키면 또 토큰. 플랜 모드는 이 헛수고를 시작 전에 잡아줘요. 여러 파일을 건드리는 작업이나 복잡한 태스크에서 쓰시면 돼요. 자, 출력 쪽은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제 입력 토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입력 토큰을 줄인다는 건 한마디로 컨텍스트 표를 관리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한번 같이 볼까요? 슬래시 컨텍스트라고 치시면 내 컨텍스트 윈도우에 따라 각 항목이 얼마나 차 있는지 비율로 나와요. 처음 보면 행이 많게 느껴지는데 크게 세 묶음으로 나뉘어요. 먼저 이 두 줄, 시스템 프롬프트, 시스템 툴즈. 이건 클로드 코드가 내부적으로 쓰는 거라 여러분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토 컴팩트 버퍼라는 행도 마찬가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 집중할 건 이 세 줄이에요. 메시지, 현재 대화창에서 지금까지 쌓인 대화 전체, 메모리 파일즈, 매 세션 자동으로 로드되는 설정 파일들, 그리고 MCP 툴즈, 등록해둔 외부 도구들. 이 셋이 여러분이 직접 줄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메모리 파일즈에는 클로드 MD랑 메모리 MD 이 두 파일이 들어가요.
클로드 MD는 프로젝트 구조나 규칙을 적어두는 파일이고 메모리 MD는 클로드가 앞으로의 대화에서도 계속 기억해둘 만한 걸 메모해두는 파일이에요. 둘 다 세션 시작할 때 자동으로 로드돼요. 나머지 스킬즈, 커스텀 에이전트 같은 행들은 구조적으로 평소엔 부담이 많이 없어요. 본인 컨텍스트에서 유독 크게 잡히는 게 있으면 그때 따로 정리하시면 되고 오늘은 위 세 행에 집중할게요. 그럼 이 세 줄이 왜 부담이 되는 걸까요? 먼저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클로드는 메시지를 하나 보낼 때마다 해당 메시지만 읽는 게 아니에요. 방금 본 컨텍스트 표에 있는 거의 모든 걸 메시지 전체, 메모리 파일즈, MCP 정의, 시스템 프롬프트, 통째로 다시 처리해요. 매번이요. 그래서 부담이 이렇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누적형, 메시지는 대화할수록 쌓여서 커지고 다른 하나는 고정 반복형. 메모리 파일즈랑 MCP는 한번 비대해지면 매 메시지마다 그 무게가 영원히 반복돼요. 그리고 컨텍스트가 비대해지면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답변 품질까지 떨어져요. 컨텍스트 롯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품질이 떨어지면 엉뚱한 답이 나오고 다시 시키면 또 토큰, 악순환이죠. 즉 입력 토큰 관리는 돈 얘기이면서 동시에 품질 얘기예요. 자, 진단도 했고 원리도 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볼게요. 먼저 메시지 행부터. 여러분의 대화창에 대화가 쌓이는 걸 관리하는 법이에요. 대화 관리 복잡해 보이지만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돼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작업이 완전히 바뀔 때예요. 그때는 클리어를 쓰면 현재 대화창이 깨끗하게 비워져요. 예를 들면 버그 고치기 끝나고 새 기능 추가 시작이다? 이전 대화가 필요 없으면 슬래시 클리어. 참고로 새 터미널 탭을 열어서 거기서 시작해도 같은 효과예요. 새 탭을 열면 이전 세션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중에 돌아가기 편하니까 둘 중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그럼 같은 작업을 계속하는데 대화가 점점 길어질 때 맥락은 지키고 싶은데 가벼워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은 컴팩트예요. 클로드가 지금까지의 대화를 알아서 요약본으로 교체해줘요. 이렇게 뒤에 지시를 붙일 수도 있어요. API 변경 사항 중심으로. 근데 사실 클로드가 자동으로 컴팩팅을 해주긴 해요. 아까 컨텍스트 표에서 오토 컴팩트 버퍼라는 행이 있었죠? 그게 바로 자동 컴팩트를 위한 잔여 공간인데요. 33K 토큰 정도예요. 컨텍스트가 이 버퍼 영역까지 차면 클로드 코드가 자동으로 컴팩트를 돌려요. 근데 그때는 이미 200K 컨텍스트 윈도우 기준으로 83.5%, 아까 말한 컨텍스트 롯이 진행된 뒤에요. 공식 문서도 자동에 맡기지 말고 미리 관리하라고 하니 대화가 좀 길어졌다 싶을 때 미리미리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 다만 컴팩트를 여러 번 반복하면 요약본을 또 요약하는 구조라서 원본 정보가 점점 흐려질 수 있어요. 또 컴팩트는 요약 결과를 미리 보여주지 않고 바로 교체해요. 중요한 작업에서는 뭐가 컨텍스트 요약으로 남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클로드한테 지금까지 한 작업을 요약해달라고 말로 지시하는 거예요. 핸드오프 할 때 흔히 쓰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한 작업을 정리해줘. 완료한 것, 다음에 할 것, 결정사항, 미해결 질문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답변 확인한 다음 슬래시 카피로 복사해서 새 세션에 붙여넣으면 돼요. 여기까지가 대화를 정리하는 도구였는데요. 애초에 토큰 낭비를 줄이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막연하게 묻지 않기입니다. 막연한 요청을 받으면 클로드는 프로젝트를 넓게 탐색해요. 그 탐색 결과가 통째로 메시지에 쌓이고요. 예를 들면 버그 고쳐줘 대신 지금 로그인 버튼 누르면 에러 나는데 콘솔에 undefined 유저라고 떠. 이거 고쳐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세요. 파일 붙여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통째로 말고 진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컨텍스트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상황인데요. 가끔 작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작업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내 작업 컨텍스트에 원치 않는 맥락은 쌓이지 않도록 하는 도구가 두 개 있어요. 먼저 슬래시 btw, by the way의 약자예요. 이걸로 질문하면 클로드 작업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내용은 대화 히스토리에 아예 안 남아요. 그래서 컨텍스트에 쌓이게 원치 않는 질문을 하고 싶으면 btw 키고 질문해보세요. 다음은 슬래시 리와인드 기능인데요. 원래는 실수 복구용이에요. 클로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이전 지점으로 되돌리는 안전망인데 컨텍스트 관리에도 쓸 수 있어요. btw 쓸 타이밍을 놓쳤거나 클로드한테 뭔가 시켰는데 완전 헛다리를 짚었을 때 그 기록을 컨텍스트에서 지우고 싶으면 해당 시점 직전으로 리와인드 하면 돼요. 되돌리고 싶은 범위도 선택할 수 있고요. 대화만 되돌리기, 코드만 되돌리기, 둘 다 되돌리기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되돌릴 때 서머라이즈 옵션을 선택하면 잘라낸 내용을 버리지 않고 요약본으로 압축해서 남길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클로드 코드에는 프롬프트 캐싱이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복되는 컨텍스트를 캐싱해두고 다음 메시지 때 정상 가격의 10%로 처리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컨텍스트 비용을 자동으로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캐시에는 5분짜리 유효기간이 있어요. 5분 넘게 대화가 없으면 캐시가 날아가요. 그래서 돌아와서 메시지 보내면 쌓여있던 컨텍스트 전체를 풀 비용으로 다시 처리하게 돼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두면 5분 이상 자리 비울 때 컨텍스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컨텍스트의 메시지 행 관리 전체였고요. 근데 새 세션을 열어도 이미 차이는 행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작 상태를 가볍게 만드는 법 한 번만 설정해두면 되는 거라 빠르게 보고 갈게요. 메모리 파일즈, MCP 두 가지예요. 먼저 클로드MD는 클로드 코드를 켤 때마다 통째로 올라와요. 매 메시지마다요. 이 클로드MD 파일의 공식 권장은 200줄 이내예요. 파일이 길어질수록 토큰만 느는 게 아니라 클로드가 규칙을 오히려 덜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원칙은 하나예요. 클로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빼고 못하는 것만 남기세요. 코딩 컨벤션은 대부분 알아요. 근데 프로젝트 폴더 구조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같은 맥락은 안 적어주면 몰라요. 그리고 자주 안 쓰는 워크플로우가 있다면 클로드MD에서 빼고 스킬로 분리하세요. 스킬은 호출할 때만 로드되니까요. 참고로 메모리MD는 클로드가 자동으로 관리하는 200줄 인덱스 파일이라 여기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MCP인데요. 이전에는 MCP 하면 토큰 블랙홀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공식 문서가 디퍼드 바이 디폴트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도구의 전체 정의가 매번 로드되는 게 아니라 이름하고 짧은 설명만 올라와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이름 목록은 계속 올라오고 특히 한 서버에 도구가 많으면 이것만 합쳐도 수만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MCP 디세이블로 안 쓰는 건 꺼두세요. 무엇보다 CLI가 제공되는 건 MCP 서버 대신 CLI 쓰는 게 좋아요. 클로드가 필요할 때 직접 실행만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입력 토큰 관리법이에요. 알려드린 것들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슬래시 컨텍스트로 얼마나 줄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시 큰 그림만 되짚으면 오늘 한 건 결국 토큰 두 종류를 다루는 법이었어요. 출력은 모델 선택, 확장 사고, 플랜 모드. 입력은 컨텍스트 표 진단 후 메시지, 메모리 파일즈, MCP 세행 관리.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관리를 해도 클로드 코드 많이 쓰다 보면 한도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오픈AI의 코덱스는 같은 비용 대비 토큰 여유가 더 많은 편이라 적절히 섞어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올 3월에 오픈AI가 공식 플러그인을 내놨어요. 클로드 코드 안에서 바로 코덱스를 쓸 수 있는 건데 슬래시 코덱스 리뷰로 코드 리뷰 맡기거나 코덱스 레스큐로 작업을 통째로 넘길 수 있어요. 오픈AI 계정을 연결하면 본인 오픈AI 한도에서 차감되니까 클로드 한도는 안 건드리고요.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두 도구를 역할별로 나눠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소개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적용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본인 작업 환경에서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가 보세요. 다음 영상에 또 도움되는 거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